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3장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도입하기를 주제로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은 3부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3부에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주제가 다른 언어에서 보통 많이 쓰는 말인데 여기서 나오니까 바로 소개할게요. 조건문에 관련되는 것들이 소개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 프로그램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문.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아마 4부에서는 반복문이라는 것을 또 소개할 거예요. 얘들 두 개가 매우 뭐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본 구조이고 뭐 활용 능력 그 다음에 기능 면에서 우리가 뭐 빠뜨릴 수 없는 코딩 이니까 좀 잘 공부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조건문이 뭔데? 조건문이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도 조건문 의사결정 내리기 뭐 표현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예, 볼까요? 우리 교재 161페이지 이야기입니다. 161페이지. 거기도 지금 161페이지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일상에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자주 있다. 어떤 신발을 신을지, 전심으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어떤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때울지, 뭐,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뭐, 그런 글이 지금 쓰여져 있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상황에 따라서 일이 진행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할 일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전부 조건문입니다. 남자일 때 해줘야 될 일, 여자일 때 해야 될 일, 청소년일 때 할인율, 성인일 때 할인율, 뭐 유통기간이 그죠? 얼마 남았을 때 음식을 판매하는 할인율, 뭐 이런 다양한 게 있잖아요.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고려하자는 것이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이 결국엔 조건문이라는 것은 불식을 포함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불이 뭐냐 하면 true 아니면은 false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면 true,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false라고 보통 고려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true냐 만족하지 않는 false냐에 따라서 조건식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 불식이 들어가는 문장을 조건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셀프 체크 13의 1 뭐 다음 질문에 예 아니요 대답해 보세요 뭐 돼 있잖아. 그죠? 한번 해보세요. 혼자 그 yes냐 no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엔 조건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뒷페이지에 13의 2번 한번 볼까요? 13의 2번 셀프 체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서 갈 테니까 책 봐주세요.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셀프 체크 162페이지에 다음 질문을 불식으로 바꿔보자. 불식으로 바꿀 수 없는 질문이 있는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답으로 yes, no가 될 수 있으면 불식이고 아니면 불식이 아닌 거예요. 초가집에 살고 있나? yes 아니면 no죠. 됩니다. 저녁으로 어떤 음식을 먹었나? 아니잖아요. 그죠? yes 아니면 no가 아니잖아요. 저녁을 먹었냐라고 물으면 yes 아니면 no일 건데. 그렇죠? 안 됩니다. 3번 자동차는 어떤 색인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yes 아니면 no가 아니잖아요. true 아니면 false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학교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있을까? no죠. 됩니다. 그죠? 7은 짝수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yes 아니면 no가 되니까 불식으로 바꿀 수 있죠. 변수 A와 B는 같은가? 그죠? 다르죠. A, B는 다른 겁니다. 그죠? 이렇게 봤을 때 2번하고 3번이겠네요. 그죠? 불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true 아니면은 false 이 논리를 가지고 만족할 때는 할 일, 만족하지 않을 때 할 일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코드로 의사결정 내리기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조건문으로 뭐 예약이냐 키워드냐 이거는 우리 앞장에서도 한번 소개됐던 거죠. 이미 쓰여지기로 용도가 정의된 단어들을 우리가 예약 또는 키워드라 부르잖아요. 그죠? 이 조건문에서 예약은 if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을 어떻게 만들어 하면은
이 단어를 이용해서 만들게 될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 바로 간단한 예제가 하나 나오네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코드를 이해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조건문을 조금 더 공부하기가 좀 뭐 쉽겠죠. 그만큼 뭐 어렵진 않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엔터 넘버 해가지고 입력 하나 받죠. 받았는 입력을 정수로 바꾼 다음에 NUM에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그 NUM이 0보다 크냐 아니냐에 따라서 할 일을 다르게 하고 싶은가 봐요. 이게 새로 등장하는 거죠. 그죠? if 해서 NUM이 0보다 크냐라고 물어요. 여기 입력된 값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0보다 큰 경우라면 요 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number is positive라고 출력하고 싶겠죠. 아시겠죠? 이때까지 전혀 보지 못하던 형태의 표현법이 하나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요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그죠? 요렇게 같은 선에서 시작하지 않고 안으로 조금 톡 들어간 것 같아요. 요렇게. 좀 이따 제가 코딩 하다 보면 요렇게 들어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요렇게 같은 줄에 코딩하지 않고요. 안으로 좀 톡 넣어가지고 코딩하는 걸 우리가 한글로 쓴다면은 들여쓰기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많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죠? 들여쓰기라고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요런 들여쓰기가 반드시 해야 되는 룰이 있어요. 어떤 때 해당되는 문장에 속할 때는 안으로 넣게 돼 있어요. 지금 요 if라는 문장 안에 속하는 때 요 일을 하도록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안으로 통 넣게 되는 겁니다. 들여쓰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밑에 거 요거는요, 프린트는 안 들어가 있죠. 그냥 같이 시작하죠. 이 말은 if 조건을 만족할 때 할 일이 아니라 그냥 늘 하면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지우고 표현해 볼까요? 얘만 탁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이 문장은 이 문장에 속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얘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은 위에 거와 관계없이 그냥 단독으로 실행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늘 되듯이. 하나 더 영어 쓸게요. 요 안으로 톡 넣는 걸 우리가 들여쓰기라 부른다 했죠. 이것을 좀 배워놓읍시다. 우리가 다른 데서 그런 말을 쓰니까 영어로 인덴트라 그럽니다. 또는 인덴테이션이라 그래요. 들여쓰기라 그럽니다. 이런 표현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표현이니까 코딩에서 인덴트라 그러면 안으로 톡 넣는 걸 말하더라라고 이해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지금 요 코드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것이 요 구조예요. 제일 처음에 입력받죠. 입력받은 걸 가지고 그 NUM 값이 0보다 크냐 라면은 요 일을 하도록 시키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와 조건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흘러내려와서 마지막 일은 하고 있죠. 맞습니까? 코드와 그림을 맞추어서 같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요 문장이 지금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죠? 0과 같거나 0보다 작다면 들이쓰기한 블록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 줄을 바로 출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0과 같거나 0보다 작다면 아니에요. 이 코드는 이 조건을 만족하든 안 하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유일하게 에러예요. 우리 책에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지우고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실행한다. 이렇게요.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실행한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아직 이거 우리 안 배운 건데 지금 그냥 바로 예제가 나온 겁니다. 이 예제를 보고 우리가 바로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if문은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요. 이제 뒤에서 설명을 이제 한번 해나갈 거예요. 뒷페이지 한번 볼까요? 셀프 체크 13의 3번이 몇 페이지에 있죠? 아하, 164페이지에 있네요. 164페이지에. 맞죠? 다음 코드를 보고 질문에 답해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코드 잠시 화면에 올려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요 예제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요 예제 보면은 우리 책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책은요, 요 인덴트를 지금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에 시작하지 않고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맞죠? 한 이따만큼 들어가 있고 한 이따만큼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인덴트를 앞으로 한 칸씩 당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이 조금 미스프린트예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제 책에 있는 걸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 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책에 표현을 한다면은 얘 앞에 한 칸 조금 더 당겼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앞으로 한 칸씩 당겨 올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재밌는 표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코드를 제가 다시 코딩을 좀 더 하겠지만 이거 지울게요. Ctrl X 해가 책처럼 제가 직접 해볼게요. if 해서 책대로 그대로 타이핑할게요. num 이 10보다 작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코딩해놓고 우리 읽을 때 어떻게 읽어가면 if라고 들어가면은 조건문이니까 num이라는 값이 10보다 작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작다면 그러면은 밑에 뭐 내가 뭔가 코딩할 건데 그걸 실행하자 이런 뜻이에요. 작다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항상 여기 같으면 지금 작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뭐 하다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럴 때 그냥 엔터 치면은 커서 여기 오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린트 이래 되잖아요. 그럼 책하고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책 자세히 보면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은 콜론이 있어요. 맞죠? 이 콜론을 찍고 엔터 치면은 여기 와요. 파이썬의 코딩 규칙입니다. 파이썬의 코딩 규칙이에요. 그럼 이게 뭔데? 다음 아래쪽 문장이 이 문장에 속하게 되는 코드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속하게 되는 코드를 만들 때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를 콜론을 찍어줍니다. 콜론을. 이 콜론을 찍어주면 자동으로 인덴트가 딱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콜론을 찍어주고 엔터 치면은 바로 여기에서 코딩이 가능한 형태로 간다고요. 여기다가 제가 num is 우리 책대로 하면은 less than 그대로 해버리죠. 뭐 than 10 이래 돼 있죠. 여기서 또 엔터 키 쳐볼게요. 엔터 딱 치면은 바로 또 여기 오죠. 같은 위치에. 왜냐하면은 속해 있는 것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속해 있는 자리로 인덴트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지금 코딩하게 되는 것은 여기처럼 같은 인덴트 위치가 아니고 이제는 안 속할 거야. 그러면 앞으로 빼주면 돼요. 앞으로 빼주는 것이 우리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키 있죠. 그거 제가 누를게요.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프린트라고 딱 코딩하면은 해볼게요. 피니시 그죠? sorry. 이렇게 코딩하면은 알겠죠? 이렇게 코딩하면은 얘는 이 코드에 속하는 코드가 되는 것이고 얘는 안 속하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좀 잘 이해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 콜론을 붙여서 이렇게 시작하는 위치를 다르게 해주는 이런 형태의 인덴트를 잡아주는 코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인덴트 코드는 속하는 코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인덴트 안에 또 인덴트 줄 수 있어요. 제가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콜론 찍잖아요. 그죠? 또 들어가요. 어쩌고 저쩌고 했죠? 또 인덴트 찍잖아요. 또 들어가요. 또 어쩌고 저쩌고 했죠? 인덴트 지금 또 들어가요. 이렇게 컬러만 찍으면 인덴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코딩을 했지만은 이 구조 안에 얘는 속하고 이 구조 안에 얘는 속하고 이 구조 안에 얘가 속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속하는 관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좀 잘 봐둬야 될 표현법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교재에서 물어요. 1번 보세요. NUM 값이 5인 경우에 NUM이 5래요. NUM이 이 값이 만약에 5라면은 어떻게 될까 물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값이 5라면은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죠. 1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와서 2를 할 거예요. 그럼 얘 출력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면 이 문장은요. 얘한테 속한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있던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실행될 거예요. 그럼 두 개 다 실행되겠죠. 돌려볼까요? 테스트 해보면 되죠. NUM에다가 5를 하면 줘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NUM에다가 5를 줄게요. 실행시켜 볼게요. run.
맞잖아요. 얘도 실행되고 얘도 실행되잖아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NUN 값이 10인 경우래요. 이렇게 된대요. 어떻게 될까? 쉽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러면 다음 문장 흘러내려가 얘만 조건에 관계없이 실행할 수 있겠잖아요. 얘만 실행될 거예요. 돌려볼까요? run. 맞죠?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냥 흘러내려와서 얘만 실행되는 겁니다. 쉽죠? 조건문을 볼 줄 아느냐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100인 경우는 왜 될까? 세 번째 문제네요. 100이라고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10하고 같죠? 어차피 이 조건 만족하지 않는 건 똑같으니까 얘만 실행되겠죠. 돌려볼까요? 되겠죠. 맞습니다. 그죠? 자, 요거 잘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게 조건문이에요. 이제 이 조건문이 조금씩 뭐 복잡해질 건데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니까 알아두고요. 다음 이야기 책에 나오죠. 우리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165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65페이지에 위쪽에 이런 표현 딱 나올 거예요. 이게 조건문을 쓰는 형식입니다. 형식. 방금 배웠잖아요. if 쓰고 조건 쓰고 콜론 찍으면 인덴트 대가 딱 들어가고 그 외의 코드는 그냥 원래대로 써주면 된다. 이해하시겠죠? 13의 4번 셀프 체크 부분, 그죠?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보래요.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옮길게요. 그죠? 1번 문제가 뭐예요? 사용자에게, 문제 읽습니다. 사용자에게 단어를 하나 물어본다.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를 화면에 출력한다. 단어에 공백이 들어있다면 사용자에게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경고를 표시한다. 이것을 코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문제를 그대로 여기다 다시 한번 작성을 좀 했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밑에 코딩을 해나갈 때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면서 코딩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원래 이렇게 쓰면 이거 얘네들 알다시피 코드가 아니니까 당연히 에러 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드가 아닌 것들이 코드 안에 들어가도록 할 때 문제 없도록 하려고 그러면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얘를 추석 처리한다 그러죠. 추석.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설명문을 달 수 있는데 지금처럼 달게 되는 설명문이 한 줄일 때는 추석 처리하기가 편한데 이렇게 여러 줄일 때는 이보다 더 길 수도 있잖아요. 이 여러 줄일 때는 이건 매번 이렇게 붙이는 것이 귀찮을 수 있어요. 좀 불편하죠. 그래서 나중에 저 뒤쪽에 가면은 조금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써야 될 이런 용도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 줄일 때는 메뉴에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땡땡땡. 그죠? 치고 하면은 자동으로 닫는 키 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3개가 나올 거예요. 땡땡땡을 치면은. 그쵸?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요 코드를 잠시 가져갈게요. 컨트롤 X 한 다음에 땡땡땡 밑에 컨트롤 V 해서 땡땡땡 할게요. 보이죠? 요렇게. 싱글 코테이션 마크 단일 인용보호를 3번 땡땡땡 친 겁니다. 이렇게 쳐주면요, 요 사이에 있는 이 문장은요, 무조건 프로그램 코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됩니다. 지금 프로그램 코드로 인식이 안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서 설명할 건데 그냥 용어를 알아놓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닥스트링이라 그래요. 닥스트링. 이 도큐멘테이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도큐멘테이션을 만들어주는 문자 이리다 해가지고 덕스트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덕스트링화 해주면은 내가 밑에서 코딩을 할 때, 그죠? 위에 문장을 참고해서 보기가 좀 편해요. 그럼 한번 그대로 해봅시다, 이제. 사용자에게 단어를 하나 물어보래요. 그럼 인풋 해줘야 되죠. 입력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간단하게 뿌립시다. 우리 이제 앞에서 배운 거니까 이건 뭐 인풋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단어를, 뭐 하면 돼요? 하나 입력 해 주세요. 하면 되겠죠. 이렇게 주세요 했어요. 그럼 이 입력된 단어를 내가 처리하려고 하면 변수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변수 뭘로 받을까요? 그냥 심플하게 받을게요. A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만들어 달래요. print A 하면 되지 뭐. 그쵸? 그런 다음에 말해요. 단어에 공백이 들어있다면 사용자에게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고 메시지 표시하래요. 경고를. 단어에 공백이 있다는 말은 여기 단어를 하나 입력하라 했는데 여기 입력했는 단어가 그죠? 요렇게 hello 이렇게 입력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그죠? hello 한 칸 띄고 그죠? hi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한 칸 띄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 입력하면 이건 아니란 이야기죠.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은 단어가 한 개가 아니니까 메시지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메시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맞습니까? 메시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백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여기 지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어떤 문장 안에 뭐가 있나 없나를 판별하는 것이 있었더랬어요. 그게 몇 페이지 있었느냐 하면은 잠시 책을 잠깐 볼게요. 책에 자 앞에 지난 영상이 있었죠. 찾았습니다. 보세요. 문제 해결해야 될 때 바로바로 찾아서 공부하면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다음에는 120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120페이지 열면은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문자열이 다른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인지를 알아내는 뭐? 기억나죠? 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얘가 있나 없나를 판별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누가 부분 문자열로 존재하나 그거 찾는 거와 같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쓰면 되네요. 맞습니까? 그럼 in 써가지고 코딩을 해봅시다. 그 책에 있는 그때 우리 배웠던 거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공백이 뭐예요? 공백이. 한 칸 띄면 이게 공백이죠. 이게 누구 안에? 우리 지금 입력받은 게 A죠. 이 안에 있나 없나 요거잖아요. 그래서 코딩은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있다면은 요거 하래요.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은. 조건을 만족할 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하 조건문이 하나 필요하네. 그럼 조건문 우리 쓸 때 앞에 뭐 붙인다 했어요? if 이래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if만 딱 붙이면은 이제 요 일은 그죠? 요 일은 요 조건을 만족할 때만 하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 일을 만족할 때 할 일을 아래쪽에 써줄 때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뭐 찍는다고요? 콜론. 찍어주고 엔터 딱 치는 순간 맞죠? 자동으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인덴트가 일어나잖아요. 맞죠? 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용자가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고 경고하라고 했잖아요. 프린트. 그죠? 한 개의 단어가 아닙니다.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공백이 들어있다면은 요일을 해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공백이 있다면은 공백이 없다면은 요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원래 해야 될 일을 하나 따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해야 될 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거와 관계없이. 그러면은 다시 인덴트가 지금 여기인데 속하지가 않고 밖으로 빼내면 되죠.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라고 쓸게요. 쓰고 프로그램 종료 뭐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하나 듣는다 합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메시지는 이 조건을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그냥 늘 하게 되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인덴트가. 되겠어요?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볼게요. 자, 실행. 단어를 하나 입력해 드릴래요. hello 했어요. hello, 젤로가 아니고요. hello 했습니다. 엔터. 맞죠? 뭐 떠요? 단어를 하나 입력해 주세요 하니까 프로그램 종료가 딱 뜨잖아요. hello 출력되고 프로그램 종료만 실행되죠. 얘 실행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run. 단어를 하나 입력해 주세요. hello, hi, good 뭐 여러 가지. 문제 있겠죠, 당연히. 그죠? 공백이 있는 상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죠? 돌려볼게요. 엔터. 맞잖아요. 프린트하고 이 조건 만족하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일은 같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이렇게 인덴트가 되면은 조건 만족할 때 하는 일만 되더라.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으로 얘도 인덴트 한번 시켜볼까요? 얘도? 그러면은 얘도 인덴트 시킨다는 말은 맞습니까? 땡겨 올려가지고 엔터 치면 이제 이 구조가 되죠? 그럼 얘도 인덴트가 일어났죠?
그럼 요 일도 언제만 되겠어요? 요 조건 만족할 때만 할 거예요. 그러면 공백이 없으면 요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날 거예요. 돌려볼게요. 실행, run. 단어를 하나 입력해 주세요. hello 했어요. 요 조건 만족하지 않죠? 아니잖아요. 그 요것만 실행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거예요. 돌려볼게요. 엔터. 맞죠? 그죠? 이제 요 일만 하잖아요. 그죠? 조건에 만족할 때 하는 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덴트가 그만큼 코드에서 무서운 겁니다. 요 구조를 가지고 얘가 이 안에 속하나 안 속하나 해당되는 요소인가 아닌가가 판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인덴트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우리 어디 까고 있죠? 요거 말이에요. 그죠? 13에 4번 했잖아요. 거기 2번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해서 도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합시다. 프로그램 구조잡기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좀 전에 우리 언급했던 것처럼 조건문의 흐름은 둘로 나누는다. 조건 만족할 때와 만족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일부를 들여쓸 수 있다. 이 들여쓰는 것이 결국엔 뭐였어요? 연관관계였잖아요. 그죠? 속한다 라고 알려주는 거였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다음 예제. 요 예제가 우리 책에 코드 13의 3번 예제입니다. 우리 교재지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잠시 페이지 한번 확인해 둘까요? 166페이지입니다. 그죠? 요 코드를 지금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어디였죠? 노트북에 올려가지고 한번 테스트 하면서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 예제 맞죠? 이거요. 자, 입력을 하나 받아요. 그것을 정수로 바꾼 다음에 NUMA 변수에 넣어요. NUMA 변수가 이 경우냐, 이 경우냐, 이 경우에 따라서 하는 일을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마무리 질 때는 이렇게 됐어요. 코드 분석되죠? 그럼 얘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맞아요. 입력된 숫자가 인테자, 양수이냐, 엄수이냐, 0이냐를 판별하는 코드입니다. 그때마다 하는 일을 다르게 그냥 한 메시지 출력해 봤어요. 돌려볼까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run, pick a number, 숫자 하나 뽑아내래요. 7. 어느 거 실행될까요? 7이면 바로 이 조건 만족하겠죠? 그렇게 해서 요 안에 있는 일을 할 거예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맞죠? 얘 실행되잖아요. 그리고는 1로 내려오겠죠? 이 조건 만족하지 않죠? 안 할 거고. 이 조건 만족하지 않죠? 안 할 거고. 그래서 흘러내려오면 저절로 얘를 만나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피니시 되는 겁니다. 코드가 길지만은 실제로 실행하는 코드는 요 놈하고 요 if문하고 얘만 실행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문이에요. 조건을 만족할 때만 실행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가지게 되는 경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는 일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조건문은 지금처럼. 이게 조건문을 쓰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될 겁니다. 자, 다음 설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건 방금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이 내포가 인덴트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들어감으로써 이 이놈을 지가 이렇게 안으로 통 넣어주는 것이 얘들이 속하게 되잖아요. 이 속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내포라고 부릅니다. 네스팅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코드. 몇 번 코드예요? 4번 코드네요. 마찬가지로 이거 소스에 올려놓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따라가면서 실행시켜보면서 따라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두 개를 따로 썼습니다. 두 개를 요렇게 한 덩어리 쓰고 요렇게 한 덩어리 썼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책에는 보면은 요렇게 표현된 것이 있어요. 책에는 내포가 있는 코드하고 없는 코드가 우리 책에 두 개를 나눠놨죠. 지금 N편, O편.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얘는 이 코드는 이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내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코드는 이 안에 또 속해 있어요. 내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안 속해 있죠. 그냥 따로따로 돼 있죠. 그쵸? 맞죠? 지금 요 if는 요 내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포가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어떻게 실행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나온 예제입니다. 이 차이가 심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소스 코드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요 if가요, 요 if 안에 속해 있어요. 내포가 되어 있죠. 인덴트가. 근데 얘는 안 되어 있죠. 그냥 같이 인덴트 되어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위에 거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두 개를 입력받아요. numA하고 numB로. 맞죠? 근데 numB가 엄수이냐를 판별하는 거는요, 이 경우에는 numA가 엄수일 때만 판별하면 돼요. 어차피 이 안에 들어와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밑에 거는요, numB가 엄수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numA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죠. 내포 관계가 없잖아요. 인덴트가 안 돼 있잖아요. 안쪽으로. 맞죠? 얘가 엄수라면은 안으로 들어와서 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화면에 찍으려고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화면에 찍으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numA가 엄수이어야 하고, 가령 여기다가 -1을 줘야 되고, 그래야지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numB가 엄수일 때만 이 메시지를 찍을 수 있거든. 그래가 여기에 또 -1을 주면 돼요. 하지만 밑의 경우에는 이 메시지를 보려고 그러면은 numB만 엄수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numB만 엄수이기만 하면 돼요. numA는 엄수이든 아니든, 그죠? 이 조건 만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얘는 실행되잖아요. 인덴트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1이 되든 0이 되든 -1이 되든 관계없이 얘를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요런 둘 다가 엄수인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자, 위에 거부터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run. 그렇죠. -1 또다시 -1 되어야지 엄수라고 실행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둘 다가 엄수여야지 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엄수인 거 한번 볼래요? 이제 1이에요. 그 다음에 -1이에요. 그쵸?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죠. 왜요? 여기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이걸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 때문에. 하지만 밑에 경우 한번 볼까요? 밑에 경우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run 1이에요. -1이에요. 만나잖아요. 엄수입니다. 만나죠. 왜요? 얘만 엄수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위에 거는 엄수 아니라도 관계없잖아요. 아하, 이런 인덴트가 그래서 코드에서는 무섭구나 이겁니다. 속하나 속하지 않는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제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요 화면 미안합니다. 요 화면 다시 한번 내포가 있는 없는 우리 책에 있는 코드, 그죠? 책 읽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실행시켜 가지고 그 의미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셀프 체크 13회 6번 한번 볼까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코드 13의 4에 대해서 numA, numB가 각각 다음과 같은 값이면 어떤 결과가 표시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죠. 그죠? 여기에 말이에요. 요 예제를 가지고 내포가 있는 거 없는 거에 대해서 밑에 있는 numA, numB 값이 각각 이런 경우일 때 여기 출력이 뭐가 나올지 한번 상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좋네요. 그죠? 그 문제 그대로 그거 가지고 이 코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가지고 내포가 있는 코드인 경우에는 출력이 뭐가 나오는지, 내포가 없는 코드인 경우에는 출력이 뭐가 나올 수 있는지를 우선 연필 들고 한번 상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나서 실제로 그 값을 실행시켜가지고 입력값으로 이 numA, numB에 주면 되죠. 줘서 실행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했던 결과하고 실제로 실행되는 결과가 같은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공부를 완성하면 좋겠습니다. 맞죠? 그렇게 하세요. 자, 됐고요. 뒷페이지 한번 넘겨봅시다. 168페이지입니다. 내포 조건문을 사용하는 더 복잡한 예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마지막에 가서 뒤에 소스가 나올 건데, 경우의 수를 이만큼 많이 따져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그게 이거예요. 우선 배가 고픈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초콜릿바 한 개의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배가 고픈데 한 개의 가격이 1,000원 미만이면은 전부 다 사고,
바 가격이 1,000원에서 5,000원 사면 10개만 사고, 바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면 1개만 사고, 당연히 배가 안 고프면 안 사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사용자 개수에 따라서 계산하니 한마디 마지막에 하고, 그죠?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를, 그죠? 이렇게 코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조건은, 이게 다 조건이잖아요. 조건이죠. 이것을 코딩했는 것이 뒷페이지에 나와요. 몇 페이지예요? 170페이지에 나옵니다. 170페이지에 방금 그 시나리오대로 코딩했는 게 얘예요. 그 여러분들이 얘를 지금은 무슨 보고 분석하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없다고 사정하고 방금 앞에 봤던 시나리오만 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면은 조건문을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금은 우선 분석해보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나중에는 이 시나리오만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코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조건문 공부하는 이유인 겁니다. 자, 우선 한번 올려서 볼게요. 13의 5번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덥에 가서 소스 다운받으면 다 있잖아, 그죠? 13의 5번을 한번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코드가 조금 길죠? 긴데 조금만 줄일게요. 화면을 조금만. 예, 됐습니다. 이렇게 좀 줄여놓고 볼게요. 방금 봤던 시나리오대로 이 코드가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실행함 시켜볼게요. 우선 자, run 합니다. 제일 처음에 물어요. 얘 때문에 묻죠. 그죠? 인풋 때문에 이 메시지 나오는 겁니다. 초콜릿 가격이 몇 원인가 묻어요. 왜냐하면 초콜릿 바 가격 한 개에 따라서 할 일을 다르게 해놨잖아요. 지금 우리. 자, 한 개 가격이 몇 원인가요? 친절하게도 아마 뭐 200원, 300원이 아니고, 그죠? 200원, 200.5 뭐 이렇게 실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가 봐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뭐 글쎄요. 자, 우리도 합시다. 자, 한 개의 가격은 얼마예요? 할까요? 한 개의 가격 얼마로 할까요? 요 범위가 지금 여기 보니까 1원, 그 다음에 1원에서 5원 사이, 뭐, 단위가 1,000원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5,000원, 뭐, 이렇게 본다고 가정하고 했네요. 그럼 3원이다. 합시다. 엔터. 배가 고픈가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맞죠? 배가 고픈가요? yes, no에서 그 헝그리 값이 no가 들어가 버리는 순간, 맞죠? 이건 yes일 때만 하잖아요. no가 들어가는 순간 이걸로 끝날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no. 그렇죠. 그쵸. 끝나잖아요. 얘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조건문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번에는 배가 고픈 걸로 하고요. run. 초콜릿 바가 한 개 얼마예요? 3원. 배가 고프신가요? yes. 하면은, 맞죠? 이 yes 문에, 그죠? 이 yes 문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입력된 이 가격이 지금 프라이스잖아요. 맞죠? 이 프라이스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결정될 겁니다. 3원이면 어디에 해당돼요? 1원보다 작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네요. 맞죠? 여기. 되겠네. 돌려볼까요? 엔터. 맞네요. 그죠? 그래서 초콜릿 바를 전부 다 사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내가 해피하게 요거까지 메시지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는 바가 몇 개 이상 되면 돼요? 10개 이상 되면 되죠. 10개 이상 되려고 그러면은 바가 10개보다 커야 되네요. 이상이 아니고 초과다. 그죠? 크려면 요 조건에 해당되네요. 그러면 초콜릿 바를 다 살 수 있는 금액이 1원보다 작은 거 0.5원 정도 돼야 되겠네요.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0.5원이고 맞습니까? 배는 당연히 고프고 라면은 0.5원이니까 프라이스 값은 요 조건 만족할 것이고 그러면 바는 100이 돼 가지고 이 값 조건 만족하니까 이것까지 처리될 수 있을 거예요. 엔터. 맞죠? 해서 메시지 얘까지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다중 조건인 거 아시겠죠? 조건이 몇 개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5, 6개 있어요. 이 6개의 조건이 다 실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만족하는 것만 실행되잖아요. 이게 조건문이에요. 있다고 해가지고 다 실행하는 것이 아니야. 그죠?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코드부터는 쓰여져 있다 해가지고 다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실행되는 코드로 구성되는 겁니다.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방금 했고요. 넘깁니다. 뒤쪽에 가면은 그죠? 퀴즈가 있을 거예요. 퀴즈가 우리 책에 실제로는 1번부터 5번까지 나올 건데요. 퀴즈가 5개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최소한 그죠? 최소한 요 2개는 꼭 좀 풀어 보십시오. 3번 퀴즈하고 4번 퀴즈요. 숙제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책에 있는 거 숙제로 이제 낼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책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될 건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우선 여러분들 스스로 단련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책에 있는 거는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답이 있으니까 혼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이거 방금 했던 문제와 비슷하잖아요. 공백 1개라도 있으면 메시지 찍으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늘 하는 이야기 또 합니다.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가지고 이 퀴즈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풀었는 방법하고 책에서 제공해주는 방법하고 같지 않아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르면 더 좋죠. 그래서 책에서는 어떻게 풀었지 해서 마지막에 나중에 뒤쪽에 있는 정답 보시고,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도전해보는 과정 거치는 걸로 요 퀴즈 꼭 하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쳐놔야지 나중에 책에 없는 걸 정말 만드는 것들이, 그죠? 겁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자, 요걸로 13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 14장에서 이어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